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부진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인플레에 대한 문제가 악재로 작용을 했죠. 채권 가격, 미국 채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수급 이탈을 하면서 많이 밀렸는데요. 자, 녹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한번 내용 발송을 드릴 거고 일요일에 또 발송을 드릴 거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다. 1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높게 나올 변동 요인은 이제 우크라이나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찌되었거나 제가 판단할 때는 이례적이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례적인 요인이었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 자, 나스닥을 보실 텐데요.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뭐 우리가 무조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만 치중을 해서 분석을 할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어찌 되었거나 기술적인 차트상의 흐름을 빌리자면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격, 그러니까 저항권이었죠. 저항권에 진입한 상태에서 특별하게 호재 요인은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사실상 나스닥이 이렇게 나스닥은 누누이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코스피하고 나스닥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분산 국면에 진입을 했다고 판단이 들어요.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고, 그거는 이제 수급 흐름의 특성 차이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거나 한국 주식시장도 선진국 시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가지 포트폴리오 섹터에 묶인 종목들이,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묶인 종목들이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쪽에 묶여있는 것도 많고, 부류가 될 때 중화권하고 같이 묶여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만하고 종목 구성들이 뭐 비슷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하고 코스피하고는 언제든지 차별화돼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수급의 흐름상 일단 물을 먼저 채울 때 나스닥을 먼저 채우겠죠. 나스닥을 채우고서 거기서 넘치는 부분들이 이제 흘러 들어가는데, 이런 측면에 있을 때 아직 덜 차오른 시장들에 대해서 눈독을 들인다면 나스닥에서 퍼다가 코스피 쪽으로 붙겠죠. 그동안은 계속해서 양동이가 커진 거예요. 나스닥이라는 양동이가 계속 커졌어요. 나스닥이라는 양동이가 계속해서 커졌던 거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유동성은 풍부하고, 담을 물이 이렇게 많은데 양동이 늘려야죠. 나스닥이라는 이 바구니가 계속 늘어나다가 이게 작년서부터 멈춘 거예요. 작년 하반기부터 4분기부터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거고,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 자체가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양동이가 커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물은 더 이상 넘치지 않는 상태? 그러면 무언가 아직까지 양동이가 차지 않은 시장들에 대해서 이제는 뭐 흐르는 물이거나 아니면 안에 들어있는 걸 퍼서 날라야지 되는데, 동기가 될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동기가 될 부분을 정확하게 못 찾고 있기 때문에 물이 옮겨오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위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뉴욕 증시에 집중됐던 유동성들이 다변화된, 뉴욕 증시 시가총액이 원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다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중국 주식시장, 중국 주식시장도 시가총액이 큽니다. 앞으로 성장 전망과 안정성이 깊은 국내 주식시장으로는 당연히 자금 유입은 기회만 노리고 계속 있을 겁니다. 예로 외국인의 순매수 동향들을 볼 텐데, 외국인의 순매수 동향을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시장하고는 다르게 오늘 역시도 외국인은 순매수입니다. 몹쓸 기관들이 계속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돈이 많은데 한국 주식시장에서 팔고 있어요. 기관들이요. 그것도 성장형 종목 중에서 투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해 쭉 말씀드린 거는 실적 장세로 갈 거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치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고, 성장형 종목에 있어서는 계속 수급이 빠질 거다. 근데 이제 기관의 모습들 때문에 성장형 종목에서 급격하게 수급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자금들이 결국에는 가치성 있는 우량주라든지 가치성 있는 저평가 종목들로 옮겨와야지 되니까. 어쨌거나 외국인은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에 따라서 지금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맞죠.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으면서 국제 가격이 급등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달러화 인덱스가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환율 동향을 보시면 오늘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을 찾았죠. 오늘 역시도 1200원 선을 넘었었다가 재차 다시 밀려서 내려왔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한국 상황의 모멘텀이 더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어찌됐거나 펀더멘탈적인 그런 화폐 가치, 그러니까 물가지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달러 인덱스가 높을 수 있지만은 뭔가 이제 전반적으로 저무는 시장이 나스닥이라면은 투자에 있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앞으로 전망을 내다보고 사전에 미리 접근을 해야지 되는, 그것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원달러 환율 동향에서 나타난 거고, 이에 대한 증거는 외국인 순매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시장을 나쁘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국내 주시장을 희망을 갖고 볼 거는 분명합니다. 국내 주시장에 대해서. 문제는 종목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고 코스피인데, 하긴 코스닥, 코스피 나눠서 볼 것도 아닌 게 코스피에도 성장형 종목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좀 끊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자,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마냥 빠질 거라는 건 아니고,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닥 추가로 상승할 어떤 근거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CPI에 대한 우려 자체는 채권금리를 급등시켰고, 때마침 저항에서 조정을 받기 딱 좋은 위치였다. 그래서 그냥 때려 맞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스닥이 하락폭이 커지면서 지난 저점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도 국내 주시장, 특히 코스닥보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짙게 더 나타날 건데 방어가 될 거라는 거죠. 지난 저점보다 위에서 반등을 할 거라는 거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물론 거기까지 밀려나가지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2700선을 지키는 수준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이런 형태로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코스피는 높다는 겁니다.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종목들이죠. 먼저 금융주.
KB금융하고 우리금융지주를 계속 말씀을 드리죠. KB금융 같은 경우에 오늘 52주 신고가가 나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던 측면 때문인지 몰라도 일단은 좀 쉬어갑니다. 어쨌거나 어제까지도 신고가 행진이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시장은 이 모양인데 강조드려서 말씀드리는 금융주들은 신고가 흐름이에요. 52주 신고가 흐름이에요. 시장은 이 모양인데. 반대로 위메이드 한번 보실까요? 어떤가요, 위메이드? 폭락세죠. 코스닥 우량주죠. 그래도 코스닥 우량주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법한 종목인데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보고 싶은데 자,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단 삼성전자 얼마 안 빠졌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신규 상장주니까는 네 맘대로 하라고 하시고 SK하이닉스를 보자고요.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또 올랐습니다. 자, 이거를 보더라도 시가총액 1, 2, 3위의 주가 동향을 보더라도 수급이 나쁘지가 않았죠. 자, 근데 코스닥으로 넘어서 좀 종목을 보자고요. 에코프로비엠 정도가 오늘 오르기는 했지만은 실제로 위메이드 급락했고 뭐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자체가 안 좋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고 계속 이럴 거예요. 성장성이 많이 반영이 돼서 그동안 주가 수준이 높게 형성되어 있던 종목들에서는 뭔가 자금 유출을 계속 시킬 거고요. 제가 최근에 강조드렸던 그런 쪽으로 수급이 붙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진작에 좀 바꿔서 갈아엎고 가자고 얘기를 했을 때 그대로 하신 분들은 지금 오히려 수익일 거고 그냥 계속해서 성장형 종목에만 매달려 계신 분들은 지금 힘든 나날이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일단 KB금융, 우리금융지주 보셨고 그 다음에 뭐 있었지? SM 있었죠? SM도 보시면은 안정적이에요. 어찌됐거나 주가가 지난주 이후에 뭐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오늘은 뭐 많이 하락했지만은 어제 많이 올랐어서 그랬고 어찌됐거나 견조해요. 추세들 자체가. 그 다음에 가장 탑픽으로 강조드린 건 대한항공이죠. 최근에 대한항공 주가도 오늘 얼마 안 떨어졌고 최근에 견조한 흐름, 추세 흐름 양호하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오늘 많이 하락한 종목들 잘 보세요. 대응 전략입니다. 오늘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반등은 하겠지만 반등이 나와도 그거는 매도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차익 실현 관점이나 아니면 손절매 관점으로 반등 시 매도가 맞을 거고요. 오늘 많이 하락하는 종목들. 반대로 반등은 하겠죠. 그 종목들 반등은 할 텐데 반등이 성에 차겠냐는 거죠. 그 반등이. 왜냐하면 수급 이탈이 계속 있을 거예요. 시가총액이 높은 다른 뭐 실적 우량주, 시가총액이 높지 않더라도 실적 우량하고 주가가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좀 뭔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느껴질 때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하면 그걸 못한다면 나중에라도 좀 천천히라도 따라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도 늦진 않거든요. 근데 미련이 남아서 못 버려? 아니면 고집이 생겨서 못 버려요?
그게 돼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는요. 손해본 건 손해본 거고 앞으로 수익 날 거를 잡아가야죠. 계속 손해 난 거는 손해 본 거에 대해서 집착을 기울이면 수익을 회복할 기회를 잃게 돼요. 경험이 많은 투자자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반등을 노려서 성에 차지 않아도 그 반등이 빠져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오늘 강세를 띠는 종목들 있죠. 그런 테마성으로 강세를 보인 종목들 말고요. 아까 보셨던 KB금융이라든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오늘 하이닉스 올랐죠.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접근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 강한 모습을 띈 종목들이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소외가 좀 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그렇게 장기적인 것도 아니고 단중기적인 시각을 놓고 보더라도 수급은 이동을 할 겁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성장성이 너무 묻어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도 기존의 가격을 다 회복할 거라는 기대를 버리시고 빠져나오시고 가치 있는 종목들, 가치가 우량한 종목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 옮겨오라는 거죠. 일단은 대한항공을 좀 탑픽으로 계속 뽑고 있고 금융주에 대해서 또 관심은 계속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장의 변화가 오늘 반등하다가 시장이 계속 반등을 하다가 좀 이건 기술적 저항에도 부딪힌 건 있습니다. 조정이기 때문에 많이 불안들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난 저점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점검과 결단이 필요하다. 성장성이 많이 묻어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과감하게 좀 잘라낼 필요가 있고 오히려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탑픽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계속 유지를 드립니다. 금융주, 은행 관련주, KB, 우리은행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SM, JYP, 엔터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하임까지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아까 보셨던 SK 하이닉스면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관심이 가고 대한항공도 꾸준하게 좀 보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